1992년 3월 12일 미국 텍사스의 어느 부유한 주택가. 새벽 4시 무렵 잠들어 있던 A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 지르는 남성 때문에 깨어났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며 인터폰을 확인한 A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청하는 남성이 이웃인 잭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집 안으로 들어온 잭.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잠옷 사이사이로 상처가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A의 물음에 잭은 잠시 숨을 고른 뒤 911에 신고하라 외쳤습니다. 괴한들이 집에 침입해 아내와 자신을 공격했다고 말이죠. 상황 설명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잭이 말한 괴한이 아직 집에 있을 가능성도 있기에 조심히 접근했습니다. 뒷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팀을 나눠 앞뒤로 들어갔고 침실에서 사망해 있는 잭의 아내 카렌을 발견했습니다. 벽과 바닥에 남아있는 혈흔, 침대에 놓여있는 엽총, 방 건너편 바닥에 떨어져 있는 혈흔이 묻어있는 칼. 엽총과 칼이 잭의 소유물이라는 것이 확인되자 경찰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지만 그는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그는 잠을 자고 있을 때 손전등을 든 2명의 괴한이 방문을 열었고 자신과 아내를 공격했다는 것만 기억난다 말했던 겁니다. 경찰은 그가 지금 너무 당황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며 잠시 안정을 취하라 말했고 그 사이 현장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집안을 누가 크게 뒤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현금 1,600달러와 고급 시계 하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금품을 노린 괴한들이 침실에 들어갔다 자신들이 발각되자 잭과 아내를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잭의 집에는 보안 경보가 설치돼 있었는데 보안 업체에 확인한 결과 사건 당시에 해제돼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경찰. 물리적으로 해제한 것이나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닌 누군가 비밀번호를 눌러 해제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잭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심한 상처를 입고 결국 사망했는데 잭은 구타의 흔적과 자상이 좀 남아 있었지만 모두 생명을 위협할 만한 부상은 아니었다는 점도 한몫했죠. 괴한들에게 어떻게 벗어났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잭. 잭의 손에는 물린 자국 같은 상처가 있었기에 경찰은 그가 아내 카렌을 살해하려다 손을 물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잭은 카렌이 근무했던 은행의 부사장이었습니다. 당시 딸 크리스티를 홀로 키우고 있던 잭은 카렌과 재혼을 했고 1990년에 직장을 나와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카렌은 오일 회사를 설립해 많은 돈을 벌었던 부유한 가정의 딸이었기에 잭은 그녀의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지속될 것 같던 그들의 행복이 2년 만에 카렌의 죽음으로 사라질 줄은 당시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건 당시 집에 없었던 잭의 딸 크리스티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계모인 카렌이 자신에게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친모녀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싫어하지 않았는데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잭을 의심하는 가운데 카렌을 부검했던 부검인은 그녀가 자정에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잭은 더욱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검이의 소견이 사실이라면 그가 신고하기까지 4시간이 걸렸다는 말이 되니깐요. 언론들 역시 카렌의 죽음에 잭이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기사를 쓰며 그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공개 발표를 통해 잭이 카렌의 죽음에 대한 유력 용의자라는 것을 부인했지만 이미 여론은 그를 범인 취급하고 있었죠. 과거 그들이 받았던 상담 치료 기록을 토대로 잭이 결혼 생활에 대해 불안해했다며 그것이 파멸을 불러일으킨 것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던 언론. 잭이 목과 머리에 붕대를 감은 상태로 카렌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몇몇 사람들은 뻔뻔하다며 그를 욕하기도 했다 합니다. 경찰 역시 공식적으로는 잭이 유력 용의자라는 것을 부인했지만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그를 불러 신문했습니다. 잭은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억이 난다며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아내와 2층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방문이 열리며 손전등을 든 2괴한이 나타나 갑자기 공격했다. 잠을 자고 있었기에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괴한은 나와 아내에게 아래층으로 내려가라 명령했다. 옷장에 두었던 엽총을 꺼내 반격하려 했지만 괴한에게 저지당하며 놓치고 말았다. 나는 괴한에게 뒤통수를 가격당해 정신을 잃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린 뒤 곧바로 이웃집으로 가 도움을 청했다. 경찰은 잭이 자신의 집에서 911에 신고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지만 당시 그는 정신을 차렸을 때 괴한이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카렌의 사망 시간이 자정이었던 점, 침대에 놓여있던 엽총, 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몇몇 의혹들은 해결되긴 합니다. 괴한들이 카렌을 살해한 뒤 쓰러진 잭 역시 죽었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돈을 훔쳐 달아났을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잭의 손에 남아있던 치아 자국 같은 상처와 보안 시스템의 해제, 약 200만 원이라는 푼돈 때문에 두 사람을 죽였다는 의문은 남아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사건 발생 2주 후 경찰서로 걸려온 신고 전화로 모두 해결됩니다. 당신들이 좀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B라는 인물은 2주 전에 일어난 사건에서 사용된 흉기를 보관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B가 갖고 있었던 것은 혈흔이 묻은 타이어 도구와 옷까지 범행에 사용된 물건들임이 분명했습니다. 경찰들이 물건의 출처를 묻자 B는 2주 전에 자신의 친구인 제프리가 이것들을 처분해달라며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잭, 카렌과 아무런 접점도 없었던 제프리가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우선 경찰은 그를 체포해 흉기를 보여주며 자백을 유도했습니다. B가 경찰에 건네준 흉기를 본 제프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공범이 브라이언이라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그는 잭의 딸 크리스티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접점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왜 그런 짓을 벌였냐는 경찰의 질문에 크리스티가 재산 상속을 위해 범행을 사주했고 대가로 100만 달러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제프리. 제프리의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크리스티가 1200만 달러라는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벌였던 것이었죠. 집의 보안 경보를 해제한 것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크리스티였습니다. 사립학교에 다녔지만 매번 수업을 빼먹으며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언제나 그들의 속을 썩였던 크리스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비롯해 돈 많은 계모까지 살해해 유산을 상속받으려 했던 검은머리 짐승은 그렇게 꼬리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1994년에 범행을 사주했던 크리스티와 직접 범행을 저지른 제프리와 브라이언은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크리스티와 브라이언은 탄원 서약을 통해 종신형으로 감형됐고 제프리는 탄원 서약을 거부하며 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2000년 11월 1일에 제프리의 형이 집행됐지만 아직도 바퀴벌레 한 쌍은 감옥에서 그 질긴 생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만약 크리스티의 계획이 완전 범죄로 끝났다 하더라도 그녀는 카렌과 잭의 유산을 모두 상속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 부부의 재산은 카렌의 지분이 매우 높았는데 1990년에 그녀가 미리 준비한 유언장에는 양녀에겐 상속권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으니까요. 돈에 눈이 멀어 범행을 저질렀던 그들,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